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동료들과 대화 자주 나누시나요? 업무적인 얘기 말고도요. 일로 만난 사이끼리 일 얘기만 해도 되기는 하지만 이 나의 하루에서 꽤 많은 시간을 이제 함께 보내는 그런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깊은 사생활을 오픈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가벼운 대화들 있죠. 취미나 아니면 주말에 어떻게 보냈는지, 휴가 이야기 등등 업무 이야기만 나눌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관계도 좀 더 부드러워지고 가벼운 분위기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업무적인 이야기도 유연하게 더 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런데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명이 앉아서 서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 대화의 주도권을 본인이 싹쓸이를 하는 거죠.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들 워낙 입을 안 여니까 내가 혼자 말할 수밖에 없다던가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등의 이 나름의 고충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나 말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다 굉장히 과묵한 사람들이라던가 그럴 수 있겠죠. 꼭 어떤 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꼭 둘이 대화를 한다고 해서 50대 50, 사람 수에 따라서 n분의 1, 이렇게 나눠서 말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지만 이 대화 점유율이 너무 차이가 나면 한쪽에서는 대화의 흥미를 잃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듣기만 하는 쪽이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유명 연예인이고 팬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입만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얘기죠. 대화는 핑퐁, 공을 주고받듯이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동료들끼리나 친구 사이면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말을 끊거나 대화를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우리 조직의 리더라면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들을 수 없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대체 그 사람은, 우리 상사는 왜 자기 말만 하는 걸까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찰스 더번은 대화적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어떤 주제든 대화의 주도권을 본인이 쥐고 있으려는 욕망인데요. 자기중심적이라고 또 그렇게 평가받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미묘하게 일어나서 스스로도 알아차리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해요. 어쩌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모른 채 오히려 반대로 자신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찰스 더번은 대화적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전환 반응과 지지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전환 반응은 대화의 주제를 자신에게 돌리는, 전환하는 반응을 말하고요. 지지 반응은 상대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 지원해주는 그런 반응입니다. 제가 세 가지의 상황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동료들 혹은 우리 상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료가 말합니다. 나 독감 걸렸는데 꽤 오래 가는 것 같아.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A. 이번 독감 지독해. 나도 지난번에 감기 걸렸었는데 진짜 아팠잖아. B. 정말? 어떡해. 많이 안 좋아? 약은 먹었어? 두 번째 상황입니다. 상사에게 말합니다. 팀장님, 저 업무 실적이 안 나와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사의 반응이에요. A. 자네는 본인 것만 챙기면 되지만 나는 오죽하겠나. 팀원들 다 챙기려니 죽겠네 진짜. B. 요새 참 날씨도 실적을 안 도와주는 것 같아. 혹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지 알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 상황입니다. 친구에게 말합니다. 이번에 이직한 회사는 야근이 많아서 힘들어. 이때 또 다른 친구의 반응입니다. A. 나는 야근하는 건 일도 아닌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힘들게 해.
B. 그래? 적응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야근까지 겹쳐서 힘들겠네. 자, 앞서 드린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A의 반응은 전환 반응, B의 반응은 지지 반응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환 반응에서처럼 이 자신의 얘기를 꺼내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동료가 독감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 주제에 맞게 본인의 독감 경험을 꺼내서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동료의 이야기가 제대로 진행이 다 되기도 전에 본인의 이야기로 전환하게 되면 동료의 얘기는 안중에도 없고 본인 이야기만 펼치게 된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업무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물론 직원은 본인 실적만 챙기면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리고 상사는 상대적으로 이 팀원들 한 명 한 명의 전부의 실적을 챙겨야 하니까 분명 그 직책이 주는 무게감과 압박감이 클 거예요. 하지만 아까처럼 너보다는 내가 더 힘들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직원 입장에서는 괜한 소리를 했구나 싶을 거고, 앞으로 더 이상 상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또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이 전환 반응을 많이 하는 상사들이 꼭 편하게 얘기해봐 라는 식으로 이 직원의 입을 열게 만든 뒤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무안하고 민망하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우리 직원들이 내 앞에서 입을 열지 않는지, 어려운 게 있으면 말하라고 했는데 도통 말을 하지 않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 이직한 회사는 야근이 힘들대요. 사실 이직 자체도 쉽지 않은데 이 야근까지 겹쳤으니 힘들겠죠. 하지만 또 대한민국 직장인 중에 야근에서 자유로운 직종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딴에는 위로를 해주려는 마음에 꺼낸 말일 수도 있어요. 아니 다들 하는 야근인데 좋게 생각해라. 이번에 또 좋은 회사로 이직한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나도 너랑 똑같이 야근도 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더 짜증나서 그게 난 더 힘들더라. 하지만 어쩌겠니? 힘내자. 의도가 나쁜 건 아닌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괜한 말을 꺼냈구나 싶겠죠. 이후에 이들의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은 안 봐도 알겠네요. 그럼 대화의 주도권을 독차지하는 전환 반응이 아닌 지지 반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말 속에 들어가기입니다. 경청이라고 우리가 하죠. 이 상대방의 말에서 나온 단어 하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의 내용과 흐름에 같이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단어에만 집중하면 그 사람의 단어가 나의 단어로 전환될 확률이 커집니다. 그 사람의 독감이 나의 독감 경험으로, 그 사람의 야근이 나의 야근 경험으로 말이죠. 말에 담긴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이 어땠을지 오롯이 들어가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내 생각을 펼치거나 주장하기보다는 이 관련된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독감에 걸렸다고 하면 괜찮은지, 약은 먹었는지 등 이 가벼운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나가 주는 겁니다. 일이 힘들다고 한다면 내 경험을 들려주거나 내가 얼마나 더 힘든지 여기에 대해 어필하기보다는 많이 힘들었는지 또 어떤 게 특히 힘들었는지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질문하는데 마치 인터뷰하듯이 나만 일방적으로 계속 물어보고 또 계속 들어주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 사람이 전환 반응 전문가일 수도 있거든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내 말만 하고 살 수도 없고 또 남의 말만 들어주며 살 수는 없잖아요. 적당히 핑퐁, 대화, 점유율을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서 소통하는 우리 모두를 응원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